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전북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이후 경기도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수도권 대표 철새 도래 지역인 김포시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입니다.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1일에는 전북 부안과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이동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도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김포시 역시 농가 주변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가금류 농가는 모두 158곳. 김포시는 이들 가운데 과거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가에는 검사 키트를 배부해 예방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사육 농가 6곳과 지역 거점에는 소독 초소를 세워 농가를 오가는 차량들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점 세척 소독소를 요살리에 설치 준공 예정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 농가를 지킨다는 방침 아래 열심히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농가들별로 별도로 모임 같은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철새 도래지에 출입 금지 안내를 붙이는 한편 지역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 체계를 갖출 계획. 농가들에는 철저한 소독과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구와 부천, 서울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부천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 이른바 광역소각시설 추진이 지역사회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급기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자, 이 부천 자원순환센터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11월 18일에 첫 주민 간담회가 열린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론화 자리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던 추가 간담회는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끼리도 먼저 논의하자는 자리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또 일단 부천시는 현재 상황에서 이 온라인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지고 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 추후에 지난번처럼 오프라인 간담회를 다시 한 번 더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은 주민 반발이 거셌고 지난 18일에 열렸던 주민 간담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이제 광역 소각 시설 논란이 그동안 이제 부천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따라오는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 지역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주민들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요구안을 꾸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 광역화가 되고 나면 현재 부천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벌말로 일대 부근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해당 지역의 환경을 해치는 그 시설의 집합지역으로 만성적인 이제 미세먼지 지역인데다가 여기에 오고 가면서 환경오염 물질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제 외부 쓰레기를 반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천시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현재 오정동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서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소각장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소각을 태울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이 피해를 보겠죠. 더군다나 지금 그 자리는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심장부입니다. 그 심장부에 예부 쓰레기까지 같이 태울 수 있는 대형화된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큰 재앙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을 따르면 변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부로 환경에 좀 취약한 기업, 예미콘, 아스콘, 가스 충전소, 대형화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가지 집단 공장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주민들이 아주 만성화되고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20년 전에 삼정동에서 그걸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죠? 20년 됐는데 여기에서 그걸 또 더 대형화시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천시에 자기네들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네들 처리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가 그 좁은 땅에서 오지랖 넓게 서울 강서와 계양 쓰레기를 갖다 태워준다 하니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다. 매 하는 얘기지만은 광역화는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이 신도시를 함몰해가지고 꼭 환경과 이런 것이 뭐 굳이 걱정된다면 지하화를 한다면 부천시 거만 하는 조건으로 지하화해서 미관은 뭐 예쁘게 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더 이상 많은 양의 소각을 할 수 있는 대형화는 절대 반대다. 왜? 그 부분은 교통지역이에요. 교통지역으로 발말로하고 오정대로하고 이제 합쳐진 부분인데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거 잘 알다시피 제2순환로 있잖아요. 그것도 만성 정체구역이에요. 연결하면 서울까지 전부 닿는 그 지역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차가 만연한다면 악취와 교통과 그런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정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부천 지역 자체가 이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전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 강서, 인천, 계양 할 거 없이 서울, 인천, 부천 합쳐서 제3지대로 완전히 옮겨서 그를 조금은 더 넓게 큰 그림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100년 대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옳지 않느냐. 네, 일단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오정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떠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광역 소각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현대화 시설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 소각장이라는 어감이 느낌이 주는 게 이제 상당히 깊이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자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피해를 봐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소각 시설을 이전을 하는 게 어떠냐. 20년 전에 이제 삼정동 이제 현재 아트벙커 위치죠.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던 것처럼 그 서울, 인천, 부천 이렇게 모여서 광역화를 하더라도 이제 제3의 장소를 좀 물색을 해보자. 그래서 부천시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이제 강행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좀 없는 이상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광역 소각 시설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또 관련 후속 보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의 고생이 컸는데요. 최근에는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시행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권보희 인천시 교육청 장학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장학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수능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난관이 많았습니다. 2주가량 연기돼서 12월 3일 드디어 치러지게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 수능장 방역 어떻게 관리됩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른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 그 비말 차단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앉는 자리에 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시험장은 수능 전후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에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사 일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감염 예방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당일 발생한 유증상자와 확진 수험생은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네, 시험 당일 발열 체크를 통해서 열이 있는 학생 또는 코로나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일반 시험장 내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교마다 지금 5실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능관리본부 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네. 올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으로의 이동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학생을 가장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수능관리본부 상황반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들을 빠르게 접수하기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격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학교에 알려야 되고요. 동시에 교육청에 전화해서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히고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인력과 차량 지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권봉희 인천시 교육청 장학사였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에겐 더욱더 힘겨운 겨울인데요. 올해도 인천 지역에서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에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제막식 장소는 인천시청 앳들광장.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의 목표 모금액은 67억 2천만 원. 지난해 모금액의 85%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목표 금액을 낮춰 잡은 겁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사회 분위기도 각박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합심하는 우리 인천 시민의 저력으로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눔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목표 모금액을 111% 초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올해도 인천 시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이 자리 폐막식 할 때는 111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온도탑을 뚫고 올라가는 빨간 불빛을 보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따뜻하신 마음씨가 우리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이어가시죠 하는 슬로건대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ARS와 사랑의 열매 모금함 등을 통해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에서는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면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동현 전 의장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 월정 수당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앞서 이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월정 수당 5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